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이번 강의부터는 파트 2 데이터 관리와 분석 2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제 빈도는 전체 15% 정도, 약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네 번째 강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유효성, 정렬, 필터, 외부 데이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팔로우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중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잘못 입력할 때 그거 안 돼 라고 입력을 막아주는,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제한을 하지 못한다. 이미 입력된 데이터는 유효성 검사를 적용 후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 간략하게 실습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부장 입력하려고 그래요. 부장. 그런데 부징, 나타났네? 이런 걸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할 대상을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 메뉴에, 자, 여기 보면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의 대상은 먼저 모든 값은 제한하지 않겠다. 모두 다 입력하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수 있습니다. 정수. 숫자를 입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로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가 있네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목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 원본 범위가 있는데 이쪽 직급 있죠?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것들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고, 자, 지우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자, 한 다음에 모든 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다 이제 목록이 지워졌죠. 자, 그리고 얘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목록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범위를 잡아줬죠. 범위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장. 이때 쉼표를 이용한다는 거.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자,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사이에 뭘로 구분한다? 쉼표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여기다가 과징 하면은 이런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줍니다. 오류 메시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자, 오류 메시지 내용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류가 나올 때 현재 중지, 그 다음에 경고, 정보, 중지 있고, 그 다음에 중지는 이 모양이죠. 경고는 삼각형,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오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다라는. 자, 먼저 제한 대상, 모든 값은 유효성 검사를 해제하겠다. 목록은 범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정수, 최소, 최대, 여기다가 1, 10, 그러면 1부터 10 안에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제한하겠다. 입력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길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난 텍스트 길이 5자 이내에서만 작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지정, 수식을 이용하여, 함수 등 수식을 이용하여 허용되는 값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지, 경고, 정보, 이런 아이콘 모양들도 함께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효성 조건에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입력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도 안 된다는 거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의 열 단위로 데이터 입력 모드 한글과 영문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참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IM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IME 모드가 데이터 입력 모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입력 모드에서 한글과 영문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한글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영키로 바꿔주면 되겠죠. 또 영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한글로 나와요. 또 한영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영키를 왔다 갔다 하기 귀찮기 때문에 열 단위로 한글과 영문을 미리 설정해두면 그 열에 대해서는 바로 한글로, 바로 영문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효성 검사에 위배되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오류 메시지, 여기 오류 메시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오류 메시지의 종류에는 중지, 경고, 정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봐십시오. 중지, 경고, 정보 세 가지가 있는데 15년과 19년에 각각 출제된 문제들이니까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유효성 검사를 따르지 않고 삭제도 되지 않는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록의 값들을 미리 정의하여 입력을 제한한다. 입력을 제한하는 게 유효성 검사의 특징입니다.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의 목록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의 범위로 지정된 모든 셀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아울러 함께 참고 정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유효성 검사의 특징이고 정수, 소수점, 텍스트 길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의 값으로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의 목록 너비가 있습니다. 이 드롭다운, 이 목록 너비는 유효성 검사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의 너비를 조절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셀의 너비에 의해서 너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유효성 검사 안에서 목록 너비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드롭다운, 여기 드롭다운 있죠. 이 드롭다운을 표시할지 말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너비는 셀의 너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범위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모든 셀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참고 정리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목록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자, 설정에 목록에서 주로 범위를 지정하기도 하고 이 원본에 쉼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기도 한다. 13년과 15년에 각각 출제된 문제니까 자, 직접 입력을 할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한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2단원 데이터 정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부터. 자, 크게 보면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영어, 한글 여기까지를 텍스트, 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문자, 공백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숫자는 작은 수에서 큰 수, 특수문자, 영문, 한글, 영문의 경우에도 A, B, C, D 순으로, 한글의 경우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아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오름차순은 숫자, 문자가 여기 특수문자, 영어, 한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논리값, 오류값도 포함을 합니다. 빈셀이 여기 공백입니다. 자, 따라서 논리값, 오류값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논리값은 true, false가 있습니다. true, false. 여기서 알파벳 순으로 F 그 다음에 T 순으로 true부터 오지 않고 알파벳 순으로 오기 때문에 FT로 간다는 거. 내리면 반대로 오류값, 빈셀은 맨 마지막으로 옵니다. 무조건. 자, 오류값, 논리값, true, false 오겠죠. 문자, 숫자 이 내용도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서 내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림은 한글이 먼저 옵니다. 자, 한글입니다. 공백은 무조건 맨 뒤다. 자, 그래서 가 순으로, 영문자도 Z부터 A 순으로, 특수문자, 그 다음에 숫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순으로 정렬된다. 자,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로 가장 최근 날짜부터 오는 건 내림차순이라는 것. 또 연장자 순,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죠. 역시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것. 자, 여기에 정렬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함께 실습을 해보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름 내림과 상관없이 맨 뒤에 공백이 있습니다. 오름 내림 상관없이 공백은 항상 맨 뒤에 정렬된다. 맨 뒤에 숨겨진 행위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 데이터가 있고 오름차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먼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각각 다 이렇게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데이터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거냐, 현재 영역만 할 거냐, 선택 영역 확장이 있고 현재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확장한다는 말은 이 전체 범위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확장하지 않고 이 영역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렬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열B가 있습니다. 열B. 자, 여기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체크하면 이 부분에 오름차순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열머리글. 자, 여기에 있는 열머리글을 머리글로 사용을 하겠다. 즉, 이 부분은 머리글이니까 가만히 놔둬라,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도 정렬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빼고 이 안쪽에만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머리글을 체크를 하고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의 방식은 여기서 정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특수문자, 영문자 이렇게 나오죠. 한글 마지막에 공백이 옵니다. 자, 영문자 A, 대문자 A부터 나와 있어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소문자를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로 들어가서 역시 현재 영역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렬을 눌러서 역시 내 데이터의 머리글 맨 위에는 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오름으로 가는데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소문자 구분은 옵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자,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만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소문자 구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문자가 먼저 옵니다. 작은 게 먼저 온다는 거죠. 소문자, 대문자 순으로 온다. 자, 그리고 공백은 역시 맨 마지막에 온다. 다시 이 부분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정렬 누르고 역시 현재 영역으로만.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체크되어 있으니까 맨 위에는 뺐죠. 자, 여기를 풀어버리면 이것도 안에서 정렬 순서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체크를 해주고 이번에는 내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림으로 갔더니 한글부터 오죠. 한글부터 하가 영문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맨 마지막에 공백이 온다. 다시 이 부분을 범위로 잡고 정렬을 누르고 현재 영역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은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셀 색을 기준으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셀 색을. 자, 일반적으로 공백이 맨 위에, 맨 아래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백을, 셀 색을 기준으로 공백을 맨 위에 놓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오름, 내림의 개념이 아니라 자, 셀 색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으로만 정렬을 할 수가 있지만 셀색이나 글꼴색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는 거. 색깔로 정렬할 때는 특정 색에 대해서 맨 위에, 맨 아래로만 정렬이 가능하고 또 아까 여기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와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도 검색이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렬의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 기본적으로 작은 소문자와 먼저 오고 대문자가 나중에 옵니다. 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방향 기준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방향 정렬도 가능하다. 옵션에서 자, 정렬 기준은 64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값인데 셀색이나 글꼴색, 셀 아이콘 등을 이용해서도 정렬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위에 이렇게 셀 색을 선택하면 위에 표시되는데 아래로 위아래 특정 색에 대한 순서를 정렬할 수는 없습니다.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을 지정할 수 없고 특정 색을 맨 위로 맨 아래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병합된 셀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렬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또 사용자 지정 정렬 한번 볼까요? 사용자 지정 정렬. 자, 여기서 정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영역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값을 가겠습니다. 값으로.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잠깐 봤었죠.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직접 만들어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존 영역들은, 기존 사용자 지정 목록들은 삭제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목록을 통해서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사용자 지정 정렬 역시 64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여기 있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블록 지정한 부분 맨 윗부분을 정렬 대상에 포함할 건지 체크를 하면 제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체크를 하면 맨 위에는 정렬하지 말아라. 근데 체크를 풀어버리면 너도 같이 정렬에 포함을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니까 관련 문제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엑셀에서 오름차순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날짜가 가장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부터 오는 거는 내림이죠. 그런데 이전 날짜부터 오는 건 오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값의 경우 true 다음에 false 순서로 온다. 자, 오름은 영문자 알파벳 순이니까 false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true T가 온다라는 거. 알파벳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숫자는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정렬이 된다. 빈 셀은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그래서 2번이 현재로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 64개까지 가능하고 글꼴색 또는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단 특정 색을 맨 위로, 가장 아래로, 위아래로밖에 정렬이 안 된다는 거. 정렬 대상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할 수가 없다.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에는 정렬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행 또는 숨겨진 열 모두, 숨겨진 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숨겨진 행은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과 열, 숨겨진 행과 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틀린 거고 2번이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관리,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별이 한 개니까 간단히 정리하되 우리가 네 번째 고급 필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고급 필터 관련해서 자동 필터와 비교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실습을 해보고 먼저 오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데이터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이런 드롭다운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풀면 없어집니다. 누르면 다시 이런 목록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현재 부서는 텍스트죠. 텍스트니까 텍스트 필터가 나옵니다. 텍스트 필터.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거.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총무부와 홍보부만 보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해당 내용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숨겨져 버립니다. 자, 조건에 맞는 내용들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시 모두를 선택을 해주시면 모두 나타납니다. 자, 이쪽은 숫자죠. 숫자니까 숫자 필터가 나타납니다. 또 색기준 필터라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색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색기준 필터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집어넣고, 자, 숫자 2개, 텍스트 4개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나옵니다. 왜? 텍스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숫자가 4개 적으면, 숫자가 4개면 더 많은 기준으로 숫자 필터가 생긴다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문자 3개, 숫자 3개 똑같을 때는, 자, 텍스트 필터로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대상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지만 숫자 문자 똑같다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필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숨기고, 자, 우리가 아까 총무부, 홍보부만 나타내라고 했더니 다른 애들은 숨겨져 버립니다. 여기에 자, 부서가 총무부, 판매부만 텍스트 필터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숨기고 조건에 맞는 자료만 현재 위치에 행 단위로 표시한다. 자, 이 조건이 만족되면 행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는 불가능하다. 다른 시트에도 불가능하다는 거. 자동 필터는 행 단위로 조건에 만족하면 행 전체로 필터가 되며 다른 필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AND 조건만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무부이면서 대리. 자, 그러면 다른 대리가 혹시 있다면 여기 기획부 대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총무부로 걸러버렸기 때문에 기획부에 대한 대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필드, 부서, 직급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AND 조건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물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부서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필드, 부서와 직급, 부서와 기본급, 사번과 성명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AND만 가능하다. 같은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은 열에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 텍스트를 넣어봤습니다. 날짜, 숫자, 텍스트 혼합된 경우 가장 많은 값 데이터로 기준이 된다. 모두 동일하면 뭘로? 텍스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자, 여기 상위 10인데 이 상위 10은 숫자 필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자, 사용자 지정에서 그리고 또는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AND만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 관련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한다. 다른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내용들만 현재 표시되고 조건에 맞지 않는 건 숨기는 기능으로 자동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필터링 할 수 있으며 자 열이 다른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때 누적 적용되므로 추가하는 각 필드는 현재 필드 위에 만약에 부서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직급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자, 먼저 부서를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두 번째 직급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때 먼저 부서가 홍보부라고 되어 있다면 홍보부 내용만 가지고 다음 직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적 적용이 되고 또 이런 경우들이 AND 조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D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세 번째,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목록 전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숨겨지기만 한다. 자동 필터를 사용하므로 추출한 데이터는 행 단위로 표시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의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관리 고급 필터. 우리가 앞서 3단원의 자동 필터를 살펴봤는데 자, 고급 필터와 함께 비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별이 몇 개? 5개. 별이 5개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현재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자동 필터는 현재 위치에 표시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숨기는 기능이었지만 이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맞는 것들을 다른 위치에 필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필터가 가능하고 자, 1개 또는 2개 이상에 대해서 AND OR가 모두 가능하다. 자, 아까 자동 필터는 서로 다른 필터 2개 이상의 필터에 대해서는 AND만 가능한데 이 고급 필터는 AND와 OR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자,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실습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필드명, 직급과 부서, 여기 직급, 부서 있습니다. 이 필드명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직급이 대리이면서 옆으로 가면 이면서 AND입니다. 자, AND이면서입니다. 대리이면서. 자, 직급이 대리이면서 부서가 총무부. 자, 내려오면 이거나입니다. 이거나. 자, 여기만 이렇게 볼까요, 한번? 자, 직급이 대리이면서 AND 조건입니다. 자, 이걸 아래로 내려버리면 대리이거나 또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 작성을 하면 AND 조건, 서로 다른 행에 작성을 하면 OR 조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오와 조건입니다. 참고로 이 직급과 필드가 옆으로 직급, 자 부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리, 총무부, 이 필드가 왼쪽 열에 오는 건 무조건 네버 틀린 겁니다. 반드시 필드는 위쪽에 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원래대로 놓고, 자 컨트롤 Z로 계속 더돌려서 올려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에 데이터에 고급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필터는 자동 필터였었죠. 자 고급을 실행을 하고 이 목록 범위 안에서 조건 범위, 우리가 조건을 미리 써놔야 됩니다. 조건은 이 범위에서 작성을 할 것이다. 자 그대로 나와버리면 이 온본 데이터가 숨겨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 자동 필터처럼 숨겨져 버리는데 지금은 다른 장소의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다른 위치에 필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고급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냥 클릭을 하면 성명 4번 기본급 부서 직급 다 나오는데 이 부분만 블럭을 잡으면 이 중에서 성명 기본급 직부서 이 부분만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에 대한 기능을 간략히 살펴봤고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의 위치, 다른 위치에 필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에 대해서 AND OR가 모두 가능하다. 자 자동 필터와 비교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조건을 먼저 입력해야 된다. 조건에 맞는 문자 이렇게 정별, 그러면 정으로 시작하는 거, 성명이 정시인 거, 자 이렇게 별이 사용이 가능하다.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는 대리, 총무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true, false, 이 수식이 맞았냐 틀렸느냐, 조건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true, false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서는 기존 필드명, 아까 우리가 부서와 직급, 부직급과 부서, 기존 필드명을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본 필드명, 기본급 가져다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급 평균 이상, 기본급 평균, 기존 필드명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에 만든 내용들을 성명, 기본급, 부서 몇 개의 필드만 미리 복사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기존 필드명은 무조건 쓸 수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시이면서 같은 행에 작성을 했죠. 그래서 정시이면서 부서가 기획부인 거, 자 대리이면서 총무부, 여기는 AND 조건입니다. 부서가 직급이 대리이고 총무부 AND 조건이죠. 줄 바꿨습니다. 줄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나 또는 자 기본급 20만원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꼭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이면서 이고 뭐뭐 사이 이런 것들은 같은 행에 작성을 한다. 오와는 이렇게 위아래 서로 다른 행에 작성을 한다. 또 필드는 무조건 맨 위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관련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니까 AND 조건이겠죠. 자 그리고 근무기간 나이 필드명이 왼쪽으로 오는 거, 근무기간 나이 필드명이 왼쪽으로 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근무기간과 나이 필드명은 반드시 위쪽에 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같은 행에 작성했으니까 AND, 얘는 서로 다른 행에 작성했으니까 OR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면서입니다. 이면서니까 AND, 같은 행에 작성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한 고급 필터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상, 30 이상이죠. 얘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행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AND 조건입니다. 면서
거나는 우화 조건이니까 3, 4번은 틀린 거고 AND 조건을 쓴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호는 아니면서라는 겁니다.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에 이면서 영업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1번이 최종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문제. 정으로 시작한다. 정으로 시작하면 첫 글자가 정이고 정별표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성명과 출신지역 왼쪽에 오면 안 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위에 왔습니다. 위에. 자, 그리고 얘는 같은 행에 작성한 AND, 얘는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한 OR 조건입니다. 이거나 거나 그랬으니까 OR 조건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으로 시작하고 출신 지역이 서울에 해당된다. 자, 따라서 4-2번에는 1번, 4-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A1부터 E9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고급 필터를 실행하여 영어 점수가 평균 점수를 초과하거나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자, 이 보니까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을 하는 것 보니까 OR 조건이에요. 여기 초과하거나 그랬으니까 OR 조건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먼저 두 번째 문자가 0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자가 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모르는 거죠. 첫 번째는 모르는 겁니다. 별을 줘버리면 여러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우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글자만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글자만 모르고 두 번째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저 1번과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1번과 3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절대 참조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먼저 D2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 점수. 얘가 D2가 D3가 D4가 내려오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D2는 상대 참조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평균 전체 열이죠. 열 전체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절대 참조를 줍니다. D2, D3, D4 여기서 변해야 되지만 전체 열은 계속 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의 전체를 줄 때는 무조건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는 3번이 된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세를 비교하는 D2, D3, D4 각각의 비교하는 경우에는 상대 참조를 주고 전체값, 열 전체, 영어에 대한 열 전체를 설정할 때는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0이므로 첫 글자, 한 글자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이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아래 시트에 A1부터 C8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추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먼저 수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 지역,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여기 그런데 판매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땡. 여기도 판매 금액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고 있으니까 1, 3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 B2부터 B8까지. 아까 여기 보면은,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때, 열 전체를 구할 때, 절대 참조를 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를 쓴 2번은 틀렸고, 절대 참조를 쓴 4번이 최종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내용은 몰라도, 자, 이런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열 전체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 데이터 관리, 가져오기와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텐데, 먼저 간략히 실습을 해보고 와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자, 주어진 에지 데이터를 C 드라이브에다가 미리 복사를 해뒀습니다. 제가. 자, 퀴즈 점수라는 텍스트 에지 파일을 C 드라이브에 복사해 놓고, 여기서 C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분 기호로 또는 너비가 일정함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분 기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분 기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문서는 예제 파일은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고 여기 보면 탭이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면 이런 경계선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탭을 풀고 세미콜론을 하면 안 나눠져요. 경계선이 안 나눠지죠? 나눠지지 않습니다. 쉼표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슬래시로 특정 문자가 있다. 그러면 슬래시 여기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 외에 특수 문자들이 다른 문자들이 들어갔다면 기타를 이용해서 해당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경계선이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기타가 아니고 자,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탭을 선택하면 이런 선들이 설정이 됩니다. 자, 기타는 풀어주시고 다음 자, 그리고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을 선택하면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는 날짜로, 나머지는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서식은 일반인데 내가 텍스트로, 날짜로, 이런 숫자로 이런 서식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열을 가져오지 않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가져오지 않음. 그래 여기 보면은 건너뛰임, 열 건너뛰임이 표시됩니다. 자, 여기도 가져오고 싶지 않다. 열 건너뛰임을 눌러서 두 개의 열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여러 개의 열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즉 3단계 중 3단계에서는 특정 열에 대한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특정 열에 대한 필드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춤을 누르고 어디서부터 가져오겠느냐? 여기서부터 가져올까요? 여기서부터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각 열에 나눠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해서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구분 기호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비가 일정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비가 일정함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한 열에 모두 들어가 있죠. 한 열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성과 이름을 나눠보고 싶어요. 왼쪽엔 성, 오른쪽에는 이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미리 보기 여기 눈금자가 있죠. 3단계 중 2단계에서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 구분선을. 자, 그래서 성과 이름 사이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물론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없앨 수도 있고, 자, 여러 개 성과 이름 사이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열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없애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성과 이름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만 화살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르고 마침 여기서도 3단계는 동일하죠. 서식을 변경하거나 특정 열을 건너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성과 이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과 나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니까 관련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rn, csv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고 데이터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되거나 너비가 일정함, 탭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탭인지 세미콜론인지 쉼표인지 공백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서식을 변경하거나 특정 열을 건너뛰고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단계에서 구분 기호를 잘못 지정해서 하나의 열에 모두 가져왔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자, 너비가 일정함으로 들어가고 각 필드의 열 너비를 자, 화살표 열 구분선 화살표로 지정 가능하다. 화살표에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눠진다. 이렇게 화살표에 의해서 자,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구분선을 이동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여 구분선을 삭제할 수도 있다. 3단계는 여기와 동일하다. 즉 서식을 변경하거나 특정 열을 건너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과 이름이 나누어진 상태를 최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관리, 가져오기와 텍스트 나누기 내용 정리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영역을 선택한 후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면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된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누어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각 열을 선택하여 서식을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열 너비 또는 구분 기호로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먼저 4번부터 일정한 열 너비 또는 구분 기호로, 자, 일정한 열 너비나 구분 기호로 나눌 수 있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3단계에서 서식을 변경하거나 열 건너뛰기 가능하다.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는 나눠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단계 데이터 미리 보기 여기죠. 여기서 각 필드의 너비를 지정한 열 구분선, 이런 화살표로 지정 가능하며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누기만 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3단계에서, 여기 3단계에서 자, 특정 열을 제외하고 건너뛰고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열의 순서는 어디에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